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현목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혼 문제로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많이 또 안정적으로 받아야 우리 엄마들, 아이들, 아들, 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양육비 얼마나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 절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저도 소송 대리인으로서 자주 조정기일에 출석합니다. 담당 판사님께서 조정기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육비 액수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뭘 하나 꺼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쉬운 설명은 조금 이따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나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갔을 때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양육비는 판결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삶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바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과 자신의 세전 연봉, 두 번째는 아이들의 만 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전 연봉이 남편은 6천만원, 아내는 3,6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두 명 있는데 첫째 아이는 만 7세, 둘째 아이는 만 4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을 모두 키우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양육비 산정 기준표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연봉을 나누기 12를 하면 세전 월 소득은 남편이 500만원, 아내는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은 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의 경우는 800만원과 7세가 만나는 영역에 185만원이 되고 둘째 아이의 경우 800만원과 4세가 만나는 영역에 180만 7천원이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소득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게 되지 않는 남편의 몫을 다시 산정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지급해야 될 양육비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는 185만원 곱하기 500만원 그리고 나누기 800만원, 부부의 합산 소득 800만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둘째 아이는 180만 7천원 곱하기 500만원 나누기 부부 합산 소득 800만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 둘을 합하면 두 아이의 양육비의 합계는 매달 228만 5,625원이 됩니다. 결국 엄마는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양육비로 매달 228만 5,625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준은 기준일 뿐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 소송 사례들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실제 소득은 어떠한지, 각자 부담한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혼하고 어떤 환경에서 지내게 될 것인지, 혹시 아이 중에 아픈 아이가 있는지, 아이들은 이혼 전에는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혼 소송의 결과인 판결로 정해질 재산 분할의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매우 다양한 변수들 토대로 양육비 액수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한 산정 방식은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데 외벌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수학 문제와 같이 정답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수행해보아도 맨 처음에 예상했던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대로의 금액과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혼 조건을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 다툼이 있을 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 내용들을 보면 예상되는 양육비 산정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육비 협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제대로 알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